네, 그러면 두 번째 특강 고남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줌 보시다가 나가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빨리 들어오셔서 재미난 시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 이게 지금 제목 자체도 지금 웰빙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웰빙이라는 말 자체가 뭐 건강하게 살자, 그다음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그런 뭐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데, 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있죠. 특히 헬스장 가면 뭐 요즘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자전거를 한 사람당 다 실내 자전거를 딱 타가지고서 거기에서 뭐 계속 음악에 맞춰서 그 자전거 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고, 뭐 또 수행 그러면은 뭐 아시다시피 뭐 요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자, 북선도라 그러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북선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전 시간에 이제 같은 우리 북선도 식구면서 이제 지도자분이신데, 그분이나 저나 뭐 북선도 사람이기 때문에 북선도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뭐 몇 부분에서 이제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저는 이제 좀 바꾸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같은 거 똑같이 또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제목을 코로나 팬데믹을 위한 호흡 명상 건강법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이것이 호흡 명상이라고 하는 요 테마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 팬데믹 그래가지고 처음에 작년이죠. 내가 유튜브에서 한 7군데가 8군데에서 호흡을 통해 가지고 그 코로나를 극복했다라는 그 유튜브를 좀 봤어요.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보자, 그분이 그 저기 영국 작가인데 여자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영국 작가, 왜 유명한 해리포터 쓴 작가. 그 작가가 원래 그 코로나에 걸렸다가 의사가 호흡을 통해 가지고서 한번 해보라는 시도를 받고서 그걸 해가지고 실제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 말고도 여러분들이 그 호흡을 통해 가지고서 극복했다라는 것이 유튜브 한번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의 중심으로다가 이제 들어와 있고, 특히 호흡 그러면은 한국에서 요즘 웬만한 건 다 한국이 이제 최고로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한 역사가 오래된 그 호흡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이제 국선도 수련인데, 그래서 단전호흡이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전호흡을 가장 먼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점에서 오늘 설명드리는 것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오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뭐 또 전에 또 연이 다셔가지고서 일찍 하신 분도 물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생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좋은 점이 조금 알아두면은 알아둔 만큼 평생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아주 큰 장점이에요. 이건 뭐 잊어버리고 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아는 만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한번 그 전 시간에 배우셨던 거하고 또 이번 시간에 제가 그 설명하는 이것을 잘 참고해서 한번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제 이름은 이제 진목 고남준이라 그러고 이제 호칭은 이제 법사라고 합니다. 자, 자, 일단은 우리가 생을 살면서 문제거리가 많아요.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러면 뭐 두통, 뭐 스트레스, 뭐 많죠. 그 중에 특히 이제 뭐 외로움, 우울증, 그다음에 이제 제일 요즘 심각한 이제 질병.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자, 이것이 이제 뭐 나름대로 다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근데 이제 그것을 가만히 관찰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 수련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몸의 에너지가 소모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균형, 에너지 자체가 이제 균형을 자꾸 상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조화가 생기게 되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기타 등등 많으시죠. 그래서 자,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한번 조금 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생각입니다. 지금 한 사람의 일생, 이거는 이제 뭐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이 해당되는데, 자, 어렸을 적에는 유연성, 순수함, 그다음 에너지,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100% 아주 충만했었죠. 몸도 유연하고 아주 마음도 순수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충만하고. 자, 여기에서 차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100에서 80, 60, 40, 자, 20으로 가다가 이제 오늘 내일 하다가 이제 저 세상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호흡,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꿨죠. 글씨도 크게 하고 이 고흡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호흡이 어렸을 적에는 이 배꼽 아래쪽으로다가 주로 아이들이 호흡을 많이 하고, 특히 아이들 잠잘 때 한번 잘 보세요. 이 아랫배 쪽이 많이 움직여요. 지금 학생분들도 뭐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잘 적에 하루 종일 뭐 축구를 하건 뭐 하건 간에 그러더라도 탁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할 거예요. 그런데 한 나이가 50, 60, 70 들어가게 되면은 자고 일어나도 풀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호흡하고 직결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그 피곤하더라도 호흡 자체가 그래도 깊기 때문에 어른 성인들보다, 여러분들도 물론 성인입니다만 그래도 나이 더 드신 분들에 비해서 호흡이 깊기 때문에 모든 피로가 빨리 풀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호흡이 자꾸 뜹니다. 위로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찌그러져 보이는데 이거 원래 내가 만든 거는 동그란 거예요. 원래 지구입니다. 이거 지구. 자, 지구에서 여기 파란색이 보이죠? 이렇게 이 파란색이 여기 뭐냐면은 대기권이에요. 자, 대기권인데 대기권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이게 1제곱센티미터당 1kg의 무게. 자, 요거 상상해 보세요. 1제곱센티미터는 손톱 넓이입니다. 이거 손톱 넓이에 1kg의 무게가 눌러요. 대기권의 압력이. 그래서 한 사람한테 전신에 눌리는 그 압력이 20톤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20톤이 장난 아니죠, 이게. 나한테 지금 20톤이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기권 전체 무게가 5,600조톤이라고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 20톤이 누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견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 있지 않아요? 자, 나라고 보십시오. 자기 자신. 자, 외부에서는 지금 누른다 그러는데 우리가 견디는 것은 안에서 또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균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안에서 바깥에서 누르고 있는데 내 몸에서 또 밀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균등하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에너지가 작아서 밀어내는 힘이 약하고 또 순환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걸 갖다 이제 병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가
에너지를 모아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생을 살면서 자꾸 아까 조금 전에 그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 같이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에너지가 처음에는 충만하다가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이 모으는 방법이 뭐 수련 단체마다 조금씩은 있겠습니다만 북선도에서 말하는 이 단전호흡은 진짜 에너지 창고, 에너지 공장 이것을 갖다가 이 발달시키면서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요 자체가 단전호흡이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소리를 크게 질러더라도 이 아랫배 힘이 꽉 차야 이게 소리가 크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단전호흡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 순환이 있어야 돼요. 자, 모여지긴 했는데 순환해야 된다. 그러면 또 병이 걸겠죠.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에너지 순환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기혈유통 순환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이 기와 피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유통되도록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웰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 한번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자연 속 안에 있는 것이고 여기도 지금 제가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만 학교가 이 산에 쌓여가지고 아주 그 경치도 좋고 기운도 아주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 자연은 같은 것이고 동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연에서 만약에 여기서 자꾸 이제 파괴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 균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어른들도 대우주라고 그랬고 사람은 소우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우주와 소우주가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이 조화가 잘 되게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웰빙의 가장 핵심이 이것일 수가 있습니다. 대우주와 소우주가 가장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대우주에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기가 있고 내 몸에도 똑같이 있어야 되고 아까 조금 전에 그림 보여드린 것 같이 외부에서는 지금 에너지가 누르고 있고 내 몸에서는 또 밀어내야 되고 이것이 같이 동화되면서 그대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그런 말 많이 써요. 대우주와 소우주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서 우화일체라는 말 그래서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론이 창출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 몸 소우주의 인체의 원리 자 여기서 마인드 바디 스피릿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인드는 뭐를 보냐 하면은 이 아래쪽의 기운의 힘을 봅니다. 아니 바디 이건 바디죠. 마인드는 여기에요. 스피릿은 우리가 알고는 영이 여기죠. 그래서 머리 쪽,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이 몸. 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고, 자, 이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조금씩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 인체의 원리가 그렇고, 이제 역학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역학의 원리라는 것이 뭐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오행이라는 말 쓰죠. 여러분들도 오행 중에 매일같이 아마 쓰는 말이 있을 거예요. 특히 뭐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자 여기 화하고 수가 이게 오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목요일도 들어가죠. 금요일도 들어가죠. 토요일도 들어가고 그게 오행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을 지을 적에도 이 오행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름이 원래 남준인데 이
이제 이러면 이제 나무목변이 들어갑니다. 나무목변. 나무목을 살려주는 것은 이제 수생목이라 그래가지고 수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아버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 성함을 지을 적에는 물수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볼륨을 높이는 데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수면 이제 할아버님은 수를 갖다가 생해주는 것.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러면 이제 금입니다. 할아버님은 금이고 금자가 들어가는 글자의 성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에 해당하는 성함.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목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옛날 분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 이럴지 몰라가지고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뭐 태권도를 배운다, 뭐 무술 같은 걸 할 적에 벨트를 흰띠를 매죠. 그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자, 흰띠라는 것은 금입니다. 색깔이 요 금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메탈이 이제 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 여기에서 그 윗단계는 노란띠를 매요. 이게 이제 얼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땅입니다. 여기 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빨간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게 이제 파란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검정띠가 돼요. 그래서 원래 가장 근본은 물로 보는데 이렇게 본래의 본성 자리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그 수련을 다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경지에 가면 마스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본래 수의 자리, 검정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밀접하게 오행이라는 것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찌 또 잘못 듣게 되면은 이거 옛날에 뭐 사주보고 뭐 하는 사람들만 쓰는 용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적 학문이면서 이 모든 동양적 이론이 여기에서 다 나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서 한의원을 가셔가지고서 침을 맞게 돼도 이 오행에 맞춰가지고서 침을 넣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막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뭐 옆으로 이렇게 찍으면 보가 되고 사가 되고 또 옆으로 이렇게 찍으면 또 사가 되고 보가 되고 하는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보고 왼쪽으로 돌리면 사고 하면서 이런 그 이론들이 쭉 있는데 이게 결국은 하여튼 이 음양이라는 거와 오행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다 합쳐가지고 역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학에서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좀 조금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상세히 나올 수가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만 미리 좀 이해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태극기 보면은 이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태극 모양이라 그래서 우리 뭐 이건 다 잘 알죠. 여기 음양이에요. 대표적인 음양.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괴가 있죠. 이렇게 괴가 나오는 거. 이게 이제 건본이라고 하고 수화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이 음양오행 이 역학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만약에 취미가 조금 있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책 시중에 가면 얼마든지 팔아요. 자, 그 책 한 권 정도는 받으면은 이 동양 쪽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국선도는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이 이론이 이 동양의 가장 근본에서부터 나온 학문이면서 수련이기 때문에 이 역학의 원리하고 떨어질 수도 없고 또 이론이 이렇게 창조가 됐다는 것이 인체의 원리와 역학의 원리가 이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몸에 적용이 될까 이런 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련법 자체가 이렇게 같이 돼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몸에 이 기운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생기게 되나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 몸을 알아야 되고 자연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 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이제 다룬다 그러면은 이 정이라고 하는 에너지, 이 서양에서는 에너지지만 동양에서는 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이 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인체에서 가장 기의 근원은 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 쓰죠. 정력이 뭐 강하다, 정력이 약하다, 뭐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정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는가? 자, 공기입니다. 공기는 이제 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바깥에 있고 우리가 먹은 음식은 이제 위장으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천천히 음식은 참 지기가 돼요. 이 천기는 공기고 음식은 지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횡격막을 거쳐서 밑으로 다 쭉 내려가고 다시 음식이 또 소장으로 와서 영양분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천기와 지기가 만나는 곳이 이제 하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이 생성되게끔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입니다. 자, 여기서 정이라고 할 때 쌀미자가 있죠. 여기 저 한자로다가 쌀미자인데 쌀미자는 지기를 뜻하는 것이고 풀을 청자라는 것은 이제 천기를 뜻해서 천기와 지기가 합쳐져서 생긴 글자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아래 단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단이라는 것은 붉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전이라는 것은 자리를 말하는데요. 붉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운이 뭉쳤을 때 나중에 점차적으로 몸도 더워지게 되고 이 기운이 색깔이 자꾸 바뀌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진짜로 태양과 같이 됩니다. 태양과 같이 붉은 기운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이제 단전이라고 호칭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아래쪽에 생긴다 해서 하단전인데 네, 조금 표와 같이 이 붉은 기운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정이 만들어지는 즉 우리 몸에 있는 기가 생성이 되는 가장 근본 원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기가 숨을 통해서 밑으로다가 내려가는 것이 이게 천기고 음식물이 입을 통해서 위장에서 소장으로 왔을 때 이 에너지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천기와 지기가 모이는 장소가 이 아래쪽 하단전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3단전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래에 있는 기운이 이게 점차적으로 에너지가 충만해지면은 몸을 타고서 이렇게 순환을 해요. 이 에너지가 많을수록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이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아까 그 전 화면에서 얘기했죠. 외부에서의 그 기가 압력이 20톤에 해당되는 무게가 이렇게 누르는데 우리는 지금 밀어내고 있다고. 이 밀어내는 힘 자체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다가 나눠져 가지고 이제 작용이 되는데 이것이 가장 먼저 하단전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이제 신장의 기운이 이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아랫배하고 신장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장에서 움직이는 기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백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혼비백산한다 그러죠. 백은 흩어질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백이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흩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장과 아랫배는 작용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 군데를 나눠서 봤을 때 이제 자식과 같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또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마음입니다. 이걸 이제 중단전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심장에 의지를 하고 또 심장에서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비백산이라고 그랬죠. 여기 혼은 뜨려고 그래요. 자꾸 가벼워가지고 혼비, 날비자입니다. 그래서 혼은 자꾸 날리려고 그러고 백은 자꾸 흩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혼비백산한다. 그래서 사람이 깜짝 놀라게 가면은 왜 아유 혼비백산할 뻔했다라는 말
뭐 요즘 분들은 잘 안 하지만 옛날 분들은 좀 많이 썼었어요, 이 말을. 그다음에 이제 마음에서 네 마음에 있는 말을 하라라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러는데 이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결정을 함부로 그래서 못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 감정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 감정은 따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따뜻함이 있어요, 가슴에는. 그리고 이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하고 많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은 측은지심이라고 그래요. 약간 사람들을 중생을 측은하게 봐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보는 게 있고, 자, 이것이 이제 중단전이고요. 세 번째로 이 상단전이 그 머리에 해당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뇌의 의지랍니다. 이것은 또 뇌가 활동하는 그 에너지를 영이라 그래요. 자, 머리에서는 생각하는 작용을 하죠. 그리고 머리는 약간 마음하고는 좀 틀려요. 이 머리는 약간 냉철합니다. 냉철해야 되고 마음은 따뜻해야 되고, 이것은 어머니와 같다 그러고 이것은 아버지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이 보면은 이 박애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쓰죠.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 심령대 부흥에다 영적 작용이다, 영적 감흥이다, 영에 대한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이 박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버지와 같이 엄한 가운데 사랑이 깊은 걸 박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머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중단전은 불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하단전은 자식된 도리, 그것은 유교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묘하게도 인체의 원리를 3단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종교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깊게 들어가면 이제 독공부라 그래가지고 도를 닦다 보면은 자연의 이치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제 그 공부가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린 겁니다. 자, 3단전이 이 아주 그 표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 가져와 봤는데, 이것은 이 표는 외국에서도 많이 쓰이는 겁니다. 요가 하는 데서도 쓰이고. 그래서 이게 신 이래가지고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이 영적인 에너지가 이제 발달이 되는 것이고, 신은 마인드, 마음의 에너지, 정은 몸의 에너지. 그래서 지금 요 모양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갑자하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가지고서 명상을 하든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내용은 조금씩 틀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발달시키는 겁니다. 정기, 신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자, 이 정기, 신이 이제 발달이 되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수련을 한다, 도를 닦는다라고 할 적에는 이 머리에서의 그 생각작용을 이렇게 낮춰줘야 되고, 또 마음의 감정작용도 아래로다가 낮춰가지고 위에는 텅 비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정기신이 통일됐다라는 것은 머리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 이것이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위에는 텅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도를 닦는 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수련할 적에는 반드시 이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기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적에는 이제 상허, 위는 허해지고 아래는 실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상허 하시를 말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효과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다 하고 감정 움직일 거 다 한다 그러면은 이 도를 제대로 못 닦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텅 비었을 적에 나타나는 효과는 이제 뇌파하고, 당연히 뇌가 편안하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뇌파도 이제 뭐 알파파도 있고 베타파도 있고 세타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장 쭉 나오게 되는데, 이 명상 상태로 깊게 들어갈수록 세타파하고 델타파 쪽으로다가 이제 파장이 자꾸 움직이게 되면서 마치 사람이 잠잘 때와 같은 정도로다가 이렇게
뇌파가 안정되면서 쭉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생각을 비웠을 때 그 상태에서 고요하게 에너지가 가라앉게 되면 뇌파가 안정이 되고 또 이 심장에서 파동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 가게 되면 맥을 짚을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한의사를 딱 이렇게 짚게 되는데 이 심파입니다. 이게 그래서 심장에서 나오는 파동. 자, 이것이 이제 안정되게 돼요. 그래서 정기신통이라는 그 자체가 뇌파와 심파를 안정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자율신경이 이제 정상화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신경 중에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죠. 자, 우리가 보통 교감신경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조금 흥분하면 이제 교감신경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기신을 통일해 가지고 명상을 하기 위해서 고요하게 앉아 있게 되면은 서서히 교감은 이제 가라앉고 부교감이 서서히 이제 좀 강해져요. 그래서 차츰차츰 신경 자체가 평온한 상태를 찾아가면서 부교감이 이제 이렇게 월등하게 그 편안함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교감까지 잘 나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여기다는 제가 넣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그 세로토닌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이 부교감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잘 되고 뇌파, 심파가 아주 편안하게 되면은 호르몬 중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세로토닌인데 그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나와야 여러분은 행복감을 느껴요. 누구나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텐데 자, 이렇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 방법 제시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가장 정확한 거는 진짜 세로토닌이 나오게 만들어서 그 호르몬이 나왔을 때 느끼는 것이지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 행복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건 인체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세로토닌이 잘 나오게 하는 것이 지금 정기신이 통일됐을 때 뇌파, 심파가 안정되고 모든 자율신경이 정상화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상화까지 잘 되게 되면 기혈 유통이 아주 활발하게 돼요. 이 기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하고 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체 내에서 기하고 피만 진짜 유통이 잘 돼가지고 활성이 된다면 당연히 건강하겠죠. 우리가 이 기가 잘 순환이 안 되고 피가 잘 순환이 안 돼서 병이 생기는 건데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요한 숨결이 돼요. 이 숨에도 결이 있어요. 숨에도 굉장한 다양한 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좀 공부를 같이 하면서 지금 상태의 숨결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던데 마음이 고요해져 가지고 숨결이 아주 편안하고 비단결 같이 고요하다면은 지금 상당히 잘 가라앉아 있고 부교감이 활성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정기신 통일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숨결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승화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정기신이 하나로다가 모이게 되면은 물의 기운은 오르고 불의 기운은 내려간다라는 것인데 요거는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요거는 이해가 조금 필요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웰빙을 하는 사람이 수승화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수승화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이해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정도로다가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뒤에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질병들이 다 호전하게 됩니다.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점차적으로 이제 멀어지게 되고 진짜 그야말로 웰빙을 넘어가지고 이제 도의 차원으로다가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이제 국선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기신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옛날 말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지금
우리 몸에 건강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새길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자, 국선도는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되짚는 겁니다. 이 몸을 발달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발달시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다가 이 생각, 머리, 영, 이 세 가지를 발달시키는 것이라서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핵심은 국선도가 이것이구나. 이 사진 한번 잘 보세요. 이 사진 수련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세 가지가 발달되도록 이렇게 수련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했고, 유래와 역사인데 이것은 전 시간에 이제 우리 사부님께서 또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간략하게만 짚고 그냥 넘어갈게요. 국선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주를 한 나라로 보고 사람과 하늘이 묘합하는 도다라는 것이 이제 국선도고, 유래는 이제 태양, 광명, 숭배 사상부터 시작했고, 자, 이 기원이 9768년 천기동이라는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모르더라도 거의 10,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구나.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것이고요. 이 명칭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어요. 박돌법, 풍류도, 신선도, 현묘지도, 화랑도, 고신도, 조화도 뭐 많이 바뀌었고, 우리가 국선도라고 쓰는 말은 언제 기원이 된 거냐면은 이 화랑도, 이거는 아마 전 국민이 다 아실 거예요. 학생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자, 화랑도 하면은 신라시대 화랑이다 이렇게 알 거예요. 그런데 이 화랑을 교육시킨 스승을 국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국선이 있었어요. 이 네 분의 국선이 전해준 수련법, 이게 그래서 국선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라 경주 화랑의 집이라고 그 운동장도 큰 게 있고 이렇게 수련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정중앙에 현판이 크게 하나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국선당 이렇게 써 있어요. 현판 크게. 그러니까 국선이라는 말은 그 삼국시대 때 화랑도를 가리켰던 그 스승, 그분들이 전해준 도를 국선도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스승님께서 그냥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름은 뭐냐? 그럼 박돌법입니다. 이 제일 먼저. 이 박이라는 것은 이제 태양을 뜻하는 것이고, 돌고 돈다라는 그런 의미의 법. 그래서 태양의 광명을 받아 가지고 내 몸에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서 대자연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법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역사적 고증을 보게 되면은 신라 최치원 낭랑비 서문이라는 곳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한자가 쭉 깁니다만, 우리나라에 아주 묘한 도가 있다. 국유 현묘지도. 그것이 뭐냐 하면은 왈풍류라. 이게 풍류. 아주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멋진 도다라는 의미의 풍류입니다. 그래서 설교지원, 자, 이것은 어디에서 전해오냐면 상비선사, 신선의 역사 체계에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국선도라는 것은 신선도라는 겁니다. 여기 신선선자 보이죠? 이거 아마 웬만한 사람 다 알 거예요. 그 선사라는 말 자체가. 그 다음에 포합상교. 그래서 포합상교라는 것은 동양에서 생긴 유교, 불교, 신선도. 이때의 신선도는 중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접하군생 다 포함하는 그런 아주 멋지고 풍류 있는 그런 도다. 그래서 모든 군생과 함께 이렇게 교합이 됐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때 가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이게 고구려에는 명칭은 틀리지만 수련법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는 이제 조의선이라고 그랬고, 백제는 무절이라고 그랬고, 신라에는 화랑도. 근데 이 삼국에서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냐면은 삼국시대 때는 서로 이 나라를
이 나라가 구국강병이 돼가지고서 삼국을 통일하려는 목적이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이 명칭을 해서 틀린 겁니다. 고구려에는 이제 조위선이라 그래서 이게 조위라는 말이 이제 검은 옷이에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서 수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백제는 이제 무절이라 그래가지고 또 별도의 독특한 수련법을 했고 신라의 화랑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라가 이제 통일을 하다 보니까 이 화랑도가 확 커버린 거예요. 만약에 조위선인이 통일했다 그러면 아마 명칭이 또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신라 화랑도 이것이 그 국선도 명칭이 이제 유래가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제 고구려 유교를 거쳐가지고 산중으로다가 내려오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워낙에 우리 대스승님이시라 가지고 또 제 아버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전 시간에 우리 사모님께서 하셨지만 그래서 50년 전에 그 국선도를 하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극치적 체력, 극치적 도덕력, 정신력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인적인 인간 완성을 하자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구활창생이라는 말을 국선도에서는 참 많이 쓰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각박하게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것을 도움을 줘서 이 구활이라는 말이 살린다는 의미거든요. 창생이라는 말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살린다. 자, 그런 의미의 이제 그 국선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이제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결국 한국 고유의 그 사상이랄 그럴까요? 이 철학 이 자체가 이 구활 창생이라는 말하고 홍익인간 이념의 실현 이것을 전인적인 내가 이제 실현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선도 수련 체계가요. 이거는 지난 시간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외워버리세요. 9단계 있습니다. 중기건건 원기, 진기 삼합조리, 삼청 무진 진공. 자 이것은 밑에 거는 세 가지가 이제 음에 해당되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이 되고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합실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9단계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주요 교육이 그 단전호흡이 가장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공이라는 것은 이제 안쪽으로 다 이제 그 공력을 쌓는다는 그런 의미. 자 그다음에 이제 외공이 있어요. 독특한 무술이. 그리고 이제 이론이 달리학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인체를 다루는 것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 몸을 어떻게 하면은 좀 좋게 만드나 하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지압을 통해 가지고 혀를 눌러 가지고 풀어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선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침도 참 잘 넣으셨고 그랬는데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회사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어가지고서 과거를 이렇게 거슬러서 보는 것도 있고 또 각진관이라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또 그런 또 독특한 또 수련법이 있고 하여튼 이 동양학에서 생긴 모든 수련법의 가장 근간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달리학의 이론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하여튼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가 다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주셔야 될 건 요 내공, 단전호흡이고 또 요 외공, 젊은 분들은 또 좋아할지 모르고요. 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한번 정리 한번 하시죠. 도 닦는 법이에요. 도 닦는 법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조금 그 진짜 옛날 말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 도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많이 쓰이죠. 뭐 주도도 있잖아요. 술 잘 마시면 주도, 뭐 차 잘 마시면 다도, 뭐 태권도. 우리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도인들입니다. 전라도인, 경상도인, 제주도인 다 도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 정기신이 통일되면은 이제 정기신은 이해되셨을 거예요.
정기신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이 쭉 내려가서 이제 깊고 고요한 숨쉬기가 되고 단전호흡이 되면은 이 3단전이 발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곡선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단전 브리딩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 다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급조하다 보니까 외국인들한테 제가 세미나를 할 적에 썼던 건데 이걸 그냥 번역해서 넣을까 그러다가 뭐 학생들이니까 이해하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썼습니다. 자, 요거는 3분 정도 뭐 따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3분간만 우리 같이 한번 하는 걸로 하죠. 자, 일단은 설명드리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허리를 반듯하게 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허리를 일단 반듯하게 펴보십시오. 앉은 상태에서 아니면 뭐 의자 아니면 뭐 바닥에도 상관없어요. 발을 이렇게 포개든가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든지 허리를 반듯하게 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는 거예요. 지그시 감아보세요. 자, 감고 마음을 쭉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컴다운 투 단전이 아랫배 쪽을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쭉 낮춰보세요. 아까 말했죠. 3단전 정기신 통일, 정기신이 내려가는 겁니다. 일로 와서 합치고 또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허, 위에는 텅 빈 것 같고 아래 기운이 은은하게 뭉친 것 같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3번이고 4번. 천천히 숨을 마시는 겁니다. 인헤일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 둘, 셋, 넷, 4초나 5초 정도 천천히 마셔보세요. 숨을. 그 다음 엑스헬입니다. 서서히 토하시고 자, 다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토하시고 나는 지금 잡념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그러시다면은 다시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아래쪽으로다가 자꾸 낮춘다 생각하면서 또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기운이 내려간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와서 이 가슴 쪽에 있는 마음, 심장에 있는 마음과 다시 하나로 다 뭉쳐서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아랫배 쪽, 가운데 쪽으로다가 쭉 에너지가 다 내려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내려갔는데 그 속 안에 마치 골프공과 같은 기운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숨을 마시면 그게 그대로 앞으로 가는 겁니다. 토하면은 그대로 뒤로 가고 이것을 4초 내지 5초 정도 하라는 거예요. 서서히 마시고 서서히 토하세요. 자, 아주 편안하고 고요하게 되면 뇌파가 안정된다 그랬죠. 심파도 안정되고 그렇게 되면 자율신경이 편안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서서히 좋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적인 구조가 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리에 맞추는 겁니다. 그대로. 자, 이론은 아주 심플해요. 자, 생각, 마음 아래쪽으로 다 낮춘다. 그 다음에 숨을 천천히 마실 때 아랫배를 은은하게 앞으로 나가게 만들었다가 숨을 토하면은 그대로 당긴다. 이것을 4초 내지 5초 한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상태를 천천히 유지를 하게 되면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전호흡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따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억에다가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이불에서 뭐 이불이 이렇게 쿠션 때문에 뒤로 넘어갈 것 같으면 벽에 기대고 의자 뭐 저기 비계라도 이렇게 밑에다 깔고 앉아가지고 약간 높으면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요대로 그대로 허리 반드시 펴고 자, 눈 감고 모든 생각 오늘 들어온 모든 정보들을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다 낮춰서 단전 쪽에 둔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 다시 아래로. 그래서 배꼽 위쪽에는 마음 작용과 이 생각 작용을 그냥 정지가 되는 듯한 느낌. 자, 그런 상태를 만들고 고요하게 숨결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죠. 가장 편안하고 고요한 숨결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저절로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라는 것은 조화가 깨졌을 때 생기는 건데 이것은 이제 조화를 자꾸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한 상태가 자꾸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단전호흡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뭐 특별한 수련법이다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인체 구조의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가장 고요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깊은 숨쉬기가 단전호흡이구나. 국선도에서 한다는 게 이거구나. 이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이제 몸도 그 발달되고 이 세 군데가 발달됩니다. 정기신. 그래서 영적인 작용도 발달이 되고 마음 작용도 발달되고 당연히 아래 그 정기가 충만하게 되니까 다 같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국선도의 가장 핵심이 되고 국선도 말고 다른 일반적인 수행법들도 당연히 많은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떠나서 무슨 독특한 수련법이 있다? 그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리가 또 좋은 점은 요즘 한류 하는데 이 국선도만큼 또 이 정통이면 아까 역사 보셨죠? 거의 1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고증으로도 다 확인이 되는 것이고 자 앞으로 전 세계인들이 국선도를 한다라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자부심을 느끼면서 다니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한류 중에 한류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본 상식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변화 과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몸을 좋게 이렇게 고를 조자입니다. 고르게 한다. 몸과 숨을 고르고 마음을 고르는 건데 여기에서 점차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고른다는 게 자 위에 보세요. 줄 하나 줬죠. 여기 몸이 고르게 되다가 이제 바르게 돼요. 몸이 바르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참된 몸이 됩니다. 이 진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의 몸 상태.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원래 아주 진짜 사람 몸다운 몸. 자, 그 상태가 안 됐었죠. 이 성인이 될수록 계속 그것이 밸런스가 깨지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이게 조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련을 통해서 조화를 자꾸 시켜주다 보니까 이제 이 고르게 이 조화롭게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몸이 조신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바르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참된 몸이 된다는 것이고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숨도 거칠었던 숨이 지금 학생분들 아마 숨 조금 뭐 하면 막 거칠어질 거예요. 그런데 수련을 오랫동안 하면은 숨결이 자꾸 고와집니다. 거칠지가 않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숨도 바른 숨이 되고 더 나아가서 참된 숨 본래 인간이 가지고 나온 그 상태 언제일까요? 아기 때죠. 아기 때 진짜 숨이 깊은 겁니다. 아이들은 다 열린 거 아시죠? 여기 그 아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그 구멍이랑 같이 누르면 말랑말랑 게 숨골이 있어요. 이게 크면서 점점 막히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 자체가 아이와 같이 자꾸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춘한다는 말, 뭐 성인들 하는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꾸 젊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련하게 되면 자꾸 젊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참된 숨으로 다 가는 것이고, 자 이제 마음도 막 거칠었던 것이 바르게 잡히게 되면서 진짜 본래의 마음, 이 진심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은 조라는 것은 고르게 잡아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면 바르게 되는 과정이고, 이 저절로 잘 되는 과정, 요 세 가지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진화 발전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 우리 수련하는 형태가 보통 이제 한 타임 하게 되면 준비 운동이 15분간 있고요. 이건 아까 전 시간에도 한번 나왔으니까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1회 수련할 때 이렇게 3개를 하는 것이고, 자, 몸풀기도 그렇고, 이제 준비 운동이고, 자, 화면만 이렇게 전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사진이 보여졌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신다면은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 지도자들이 준비 운동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참고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실제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행공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수련할 때 단전호흡을 하는데, 북선도의 가장 독특한 점이면서 장점이 뭐냐면은 동작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작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원리를 또 제가 유튜브에다 이렇게 또 해놓은 거 있으니까 혹시 좀 기회가 된다면 꼭 보시고, 우리 멍멍이도 이렇게 가부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이 못하겠습니까? 이 멍멍이도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시간 나는 대로 꼭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공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행공이라고 했어요. 방금 이렇게 멍멍이가 딱 앉아있는 이 자세도 행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이라는 것이 이제 움직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력을 쌓는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행공이라는 게. 자, 그런 동작을 잘 해주게 되면은 수승화강이 또 나왔죠. 뒤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예요. 이 수승화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한 자세만 하면은 탁해져요. 탁기가 생겨요. 뭐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봐서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할 거죠. 몸을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수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움직여주게 되면 탁하는 것이 자꾸 청기가 됩니다. 맑은 기운으로 자꾸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굴곡과 신전, 이제 구부려주고 한쪽은 펴지는 거예요. 신전이라는 건 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틀어준다. 그러면 한쪽은 구부러들지만 한쪽은 펴지는 거예요. 기지개 켜도 쫙 펴지면 이 뒤는 구부러들고 앞에는 펴지죠. 수길적에도 그렇고. 요런 반복을 통해 가지고 기하고 피가 자꾸 이렇게 소통이 되면서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독특한 법이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몸을 뒤틀림, 이것이 바로 단전 축기를 강화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 몸 형태로 다 된 고무풍선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걸 찌그러뜨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쪽으로 확 찌그러뜨리면 이 찌그러뜨린 쪽은 공기가 줄어들지만 그것이 밀려서 다른 쪽은 팽팽하게 되겠죠. 딱 이런 이치와 같이 몸이 자꾸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단전의 기운이 자꾸 이렇게 뭉쳐지게 만들어주는 작용과 소통되는 작용,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 원리, 그다음에 몸의 원리. 그래서 요거는 시간 나면은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은 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유튜브에도 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혹시 또 참고로 보시고 싶은 분 있으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지루함을 잊게 되고 이제 깊은 경지 이제 접근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또 한참 그 재미 붙여서 하게 되면은 계속 하고 싶어지고, 근데 또 안 하게 되면은 참 하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비가 있는데 그 슬럼프를 또 잘 넘기는 것도 하나의 수련의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몸의 보행 속에 심리가 안정되고 점차적으로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집중력이 상당히 강화가 되는 걸 느끼시게 돼요. 그래서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아주 중요하면서도 그렇게 지금 7가지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꼭 행동도 같이 하면서 처음에 준비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하고 이제 정리 운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정리 운동이 표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 운동도 유튜브에 이렇게 국선운동 정리 운동 치면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정리 운동도 같이 꼭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결국 수승화강이 나왔네요. 자, 수승화강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 몸을 다룰 적에 이 수승화강의 원리를 무시하고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약을 쓰거나 침을 맞거나 하는 것은 이 수승화강 작용을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자, 수승화강이 뭐냐면은 사람의 심장에는 화의 기운이 있어요. 더운 기운이 여기가 주가 됩니다. 이 본성은 위로 오르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화를 내면은 화가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아시죠? 뭐 여기 열나고 뚜껑 열린다 그러죠. 보통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도에서는 상기병이라 그러고요. 기가 위로 다 떴다라는 겁니다. 자, 현대에 있는 모든 병들은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기가 위로 다 뜨는 것부터. 자, 동맥경화, 뭐 고혈압, 뭐 뇌 쪽으로 생기는 거, 뭐 뭐든지. 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공장은 단전이라 그랬죠, 아래쪽에. 근데 우리가 오장육부는 요 대부분 위쪽에 있어요, 다. 이 방광 말고는 전부 다가 이 신장, 뭐 위장, 뭐 폐, 뭐 전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공장이 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데 이거 조화가 잘 안 되게 되면은 공급을 해주고 여기서 스톱이 돼버려요. 이게 소통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체가 되면은 그게 질병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의 질병이 이 기가 떠가지고 오는 병이 대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인데도 내가 지금 몸이 안 좋다. 그리고 또 피로가 많이 느껴진다고 한다. 결국은 상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기를 낮춰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라는 것은 물의 기운이에요. 신장은 요 허리에 있는 두 개의 콩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하고 아랫배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 뿌리가 신장이고 나무가 이 아랫배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게 되면은 즉 신장이 강화가 되면은 이 배심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아주 배심 좋은 분들 딱 보기에도 틀리잖아요. 뭐 쉽게 뭐 저기 레슬링 선수들 생각하면 될 겁니다. 뭐 다 건장하잖아요. 벌써 이렇게 몸이 다 그리고 아랫배가 힘이 딱 차고 등식이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이게 아랫배 힘이 없으면 이제 심하면 이렇게 구부러드는 겁니다. 연세 많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꾸 구부러드는 게 배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신장이라는 것은 핵이고 그것이 바로 기운이 모였을 때 신장과 아랫배가 충만하게 되는 그 상태고 요것의 본성은 아래로다가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서 있게 되면은 앉고 싶어지고 오래 앉아있다 보면 또 눕고 싶어지고 자꾸 밑으로 다 가라앉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기력, 만성 피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심장의 기운은 밑으로다가 내려가게 해줘야 되고 신장의 기운은 올라가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수련할 적에 머리의 그런 모든 정보라든지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고요하게 낮춰야 된다고 그랬죠. 네, 마음에서의 감정작용과 같이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자체가 심화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기신이 통일됐다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내려가게 되면은 또 이 몸 허리에 있는 신장의 물기운은
우리는 지금 준비 운동도 이 표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호흡할 적에도 행공이라 그래서 아까 장점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면서 합니다. 이 자체가 이 수기운, 허리에 있는 신장의 물기운을 올려주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정체하고 있으면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체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하다 바꾸고 또 어느 정도 하다 바꾸고. 그래서 이 기운이 자꾸 이렇게 순환되도록 만든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장의 기운은 오른다. 그래서 이게 오를 승자입니다. 수승이라고 할 때 이 승자가 오를 승자고 강이란 내릴 강자예요. 그래서 수기운이 신장의 기운이 오르고 신장의 기운은 내려가고, 자 이런 식으로 돼야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수가 내려가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야 이 가운데 있는 만물이 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 몸도 심장의 기운은 내려가고 신장의 수기운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자꾸 이렇게 순환이 됐을 때 우리는 신진대사가 활발하다, 건강하다, 모든 것이 다 이 조화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승화강이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주 좋은 팁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반신욕 좋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수승화강의 원리예요. 자 보세요. 꼬맹이가 지금 반신욕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뜨거운 물인 거예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래쪽이 덥고 이게 지금 위에는 지금 바깥으로 공기 쪽으로 더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찬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내려갔으니까 아래쪽이 덥다라는 얘기고 위에는 지금 버튼 상태로 다 있으니까 여기는 찬 거예요. 그래서 수가 올라가면 차야 되고 화가 내려가면 더워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아래는 덥고 위에는 시원하게. 그래서 반신욕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반신욕을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은 병이 많이 사라진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면 뉴스에도 이건 뭐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데 특히 한국 많은 분들이 반신욕을 그래서 선호하고 효과 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 게 아니라 효과 보게 돼 있어요. 이 원리 자체가. 그래서 이 반신욕 자체가 그 정도로 강력한 수승화강을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서 이제 수련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수승화강이 잘 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피로도 없어지고 불량증, 소화불량, 변비, 하여튼 성인병, 자 이런 식으로 수련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행하셔가지고 이런 효과를 보셨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베스트 휴먼입니다. 이제 대단한 마스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뭐든지 이게 시절 인연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된다. 근데 때도 뭔가 계기가 있어가지고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저를 비롯해서 앞에서도 그렇고 이 테마 자체가 국선 호흡 명상이라고 해서 웰빙에 대해서 오늘 그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이 국선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건 때가 된 거예요. 자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제 아주 좋은 기회가 됐고, 이게 오늘부터 뭔가 하늘에 계시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국선도도 조금 좀 배울 필요도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책 놓고 막 공부하듯이라는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과 원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걸 보니 이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이 요즘은 이제 무엇이든지 아주 깜짝 놀란 게 호미를 외국 사람들이 막 선호한다는 말 듣고 제가 야, 이 세상이 변해도 이렇게 변하나 그러는데,
자, 우리 민족의 가장 핵심 문화가 뭡니까? 라고 만약 외국인이 딱 질문하면은 우리 학생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우리의 가장 핵심 문화는 수련 문화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 우리나라를 세운 뭐 단군, 왕건부터 해가지고 환인, 환웅, 단군 이분들이 다 돌을 닦은 분들이에요. 그 환단곡이라는 책도 있는데 한번 그걸 참고 삼아서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 옛날 수도를 한 분들이 나라를 세우고 이 좋은 법을 많은 사람들한테 구제하고자 그다음에 도움을 주고자 이런 이제 철학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홍익인간 그러면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모르다가 도움을 줍니까? 이게 바로 이제 수련이라는 것이죠. 수련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리타분한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자, 이겁니다. 이거 이제 동양식으로다가 표현해서 이제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수련 문화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영성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우리 앞으로는 이제 영성의 시대라. 이것도 수련이에요. 결국은 영성이라는 게. 그거는 정기신 중에서 영이라는 건 여기거든요. 여기를 많이 발달시킨다는 의미의 이제 영성의 시대라는 것이고, 결국은 머리와 마음과 단전 요 세 군데를 발달시키는 게 가장 핵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뒤에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것 중에 MBS라 그래가지고요. 이 마인드, 바디, 스피릿이라 그래서 이 세 군데를 발달시키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인간 개발하는데 가장 핵심이다. 이게 연구에서 논문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 국선도는 오래전부터 일찍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개발하려고 했고 그것을 자연과 더불어 수련의 하나의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서양인들이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대목이 됐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것을 선호하는 상태가 될 때 가장 민족의 정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수련이라고 그랬죠. 수련은 결국은 뭐냐? 사람 인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을 개발하는데 근본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 바디, 마인드, 스피릿.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같이 발달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저도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5년 전에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돼가지고 이 친구하고 만난 거는 15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리투아니아 사람이에요. 어디 산에 등산하다가 만나가지고서 지금 연결돼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리투아니아다가 국선도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테니까 한번 강의해볼 마음 있냐라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했죠. 그래가지고 도시에서 그 큰 홀 빌려가지고 세 군데에서 했었는데 세 군데 다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거기는 벌써 동양에서 누가 수련인이 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야 뭐 늘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 크게 반응이 없지만 외국인은 동양인 수련한 사람이 서양에 왔다 그러면 이게 마스터예요. 무조건 마스터면서 일단은 한 50%는 먹는다는 게 이제 다른 것보다도 하여튼 인식이 그만큼 좋게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여튼 잘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련을 할 적에 여기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 정도 홀 빌려가지고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벌써 표가 다 팔려버려요. 이게 그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앞에 거는 이제 리투아니아고 여기는 이제 체코입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 몸 다루는 것도 이제 같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하여튼 사람들의 관심이 이 정도로다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었고, 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이 국선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하여튼 그때 새삼 느꼈고, 야, 앞으로 진짜 이 세계화라는 말을 충분히 이룰 수 있고 할 수가 있겠다. 제가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사진 말고도 사진이 굉장히 또 많은데 또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3개국 되는 수련인들이 이제 단체로다가 한국에 수련 체험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저쪽 어디더라 강원도에 있는 이제 무슨 산이더라? 오대산 앞에 있는 여기 한옥마을 빌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수련회를 가졌었어요.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큰 이 수련장이 커가지고서 수련을 하고 그랬는데 또 여기에서 이제 리투아니아에서 제가 쓴 책을 출판을 했는데 보통 보면은 출판을 한다 그래도 한 20명, 30명 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오면 한 50명이라 그러는데 거의 150명 가까이 오는데 그렇게 관심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인터뷰도 같이 하고 이제 사인 받겠다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인도 쭉 해주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제 국선도 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다양한 수련법의 체험으로 진가를 판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수련법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 사람들이 뭐 문화센터만 가도 수련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체험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것이 좋은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과거에 있었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방의학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돈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예방을 많이 시켜줄수록 나라의 자금이 확보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방의학을 연구하게끔 한다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래거나 저래거나 건강을 지키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MBS 연구라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마인드, 바디, 스피릿 이것을 실제 연구해가지고서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 개발하는데 미래에는 반드시 이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거의 이제 확정되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래서 100세 시대의 고령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는데 이게 100세가 지금 이제는 100세가 아니에요. 이제 120 일단 잡아야 됩니다. 몇 년 뒤에는 이제 150을 잡아야 되겠죠. 이게 점차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다 지금 쭉 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나 집안 어른들 나이 보면은 이제 정년퇴직하는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인가 아시죠? 50하고 65 저는 왔다 갔다 그러는데 자, 120을 사면은 60으로 일단 잡아보죠. 자, 60에 정년퇴직했다라고 만약에 가정해 보세요. 그대로 60년을 살아야 돼요. 120살까지 산다 그러면은 그럼 뭐 할 거예요? 자, 만약에 수련을 알게 된다면은 매일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네, 쭉 지금 말씀드려서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정신도 편안하게 하고 매일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 진짜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살고 그다음에 내 자손들 밑에 후학들 이렇게 잘 교육도 시키고 보듬어 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니 그냥 건강 지키는 것도 없이 그냥 나이는 먹지만 늘 이제 약 가지고 먹고 생활하고 뭐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자, 그거보다 진짜 건강하게 아주 보람된 삶을 살면서 남도 돕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수련이라는 것을 자, 여러분들도 하여튼 오늘 기회에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하셔가지고 그 마인드를 좀 조금 바꾸셔서 아, 나도 한번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5번째, 6번째가 이게 세계적 이변 극복. 제가 이걸 이제 더 자세하게 할까 그러다가 뭐 학생들한테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세계적 변화 이렇게만 했는데 뭐 팬데믹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창생이라는 이 말이 우리 국선도에서 아주 핵심적인 용어 중에 부활창생하고 홍익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를 살린다. 이건데 이제 도로서 예전에 이제 이도의 치병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도로서 병을 치료한다라는 겁니다. 이도의 치병. 그래서 도를 닦는다는 건 뭐냐면은 조화가 깨진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이 수련이라고 그랬죠. 이 상태가 도를 닦는 것이고 이것이 조화가 깨진 것이 조화롭게 되면은 당연히 건강하겠죠. 아까 얘기했죠. 마음도 조화롭게 만들고 숨도 조화롭게 만들고 몸도 조화롭게 만들고 자, 요 세 가지를 조화롭게 딱 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와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부활창생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 국성도에서는 이것이 홍익인간 이념의 그 실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활창생이라는 말 지금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몸의 저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관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도 미리 그것을 갖다 균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것이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백신인데 수련 자체가 극도의 저항력을 이룰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수련을 하신다는 자체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방의학 차원에서도 좋고 지금 팬데믹과 같이 현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차원에서도 다른 약을 드시는 것보다 수련 자체가 약 몇 배, 진짜 몇 배입니다. 몇 배 이상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항력이 굉장히 강해지면. 자,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참 건강법인 국선도 지도를 보급하는 게 이것이 이제 저희가 국선도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좀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바이러스 팬데믹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하나를 더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제전전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로울 이자에 있을 제자입니다. 이 밭전자가 2개 있는데 그럼 대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전이 아니라 단전입니다. 단전. 그래서 이제전전이라는 것은 이로운 것이 단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옛 어른들께서 물론 성현이 하셨 말씀이겠죠.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래서 이제 전전이다. 이로운 것이 단전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단전업이 굉장히 이로움이 될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이다. 딱 오늘의 상황을 두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제전전이라는 말도 한번 이렇게 유심히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 광고 겸 이제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로다가 쭉 나왔는데 뭐 좋아요, 구독까지 뭐 해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 참고 삼아서 좀 보시면은 제가 하여튼 노력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참고가 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마크를 찍으면 이제 쭉 그 시리즈가 펼쳐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나요? 네, 여기까지 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딱 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국선도를 여러분이 알게 된 오늘이 바로 시절 인연이 된 것이니까 오늘 기회를 삼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건강을 지키는데 국선도를 활용하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선도 단전 호흡과 그 행공에 관련된 그 효과, 그 원리 그리고 보급과 관련해서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고남준 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국선도 호흡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를 이겨내고 또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준 두 분의 그 좋은 특강을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그 특강을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좋은 건강한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천안 쌍용 수련원과 선문대학교 그 산학협력단의 모든 행사를 마치겠는데요. 오늘의 이 작은 씨앗이 미래의 큰 보람 있는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면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